조로와 나스주로 세턴의 대결이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조로와 나스주로 세턴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조로는 우선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세턴의 회복력이 나스주로보다는 우위였기에 우선 나스주로를 먼저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주로에게 빠르게 접근하였고 나스주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원혼들이 참격과 함께 조로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곧바로 1대3천 대천세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의 무장색 배기를 누른 이후 나스주로의 원혼과 참격을 일제히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조금은 무리하며 나스주로에게 접근하였고 그 순간 나스주로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였고 조로는 그 힘을 놓치지 않으며 나스주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었고 세턴은 곧바로 규기의 촉수를 사용하며 조로의 양팔과 양다리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온몸에는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내 무장색 배기를 사용하여 맹독에 저항하는 데 성공했고 나스주로는 도신류의 미지의 힘을 이용하 조로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스주로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고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귀양 참수천지를 사용하였고 나스주로가 소환한 소환수 바코츠 역시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봤던 그 기술인가, 확실히 저 기술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공격 따윈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 참살 천지 일합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검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들며 매우 강력하고 순수한 기운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 참살 천지 아빌과 나스주로의 귀양 참수 천지가 충돌하였고 나스주로는 조로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나스주로의 공격을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나스주로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세턴의 기습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며 조로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혼철권의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한계에 다다르는구나 롤로노와 조로, 확실히 네 녀석은 900년 전 그 남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하다. 하지만 네 녀석도 무적은 아닐 테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1대1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를 다잡으며 세턴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워큐리를 상대한 이후 오로성 전원과 대치하게 되며 꽤나 지쳤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워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워큐리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터는 자네 꽤나 지쳐 보이는군. 무리도 아니지. 빨간 머리에 이어 밀짚모자까지 상대했으니 밀짚모자 녀석은 우선 내가 상대하도록 하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루피를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한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제 슬슬 지겹다고 라고 소리친 뒤 거대화를 진행하였고 루피의 덩치가 순식간에 피터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에게 달려든 피터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는 브랜드 크로커다일의 대결을 떠올렸고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의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루피에게 돌진해왔고 워큐리는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참격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에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워큐리는 루피를 공격한 이후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피터는 워큐리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여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쓰러진 건가,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되진 않겠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였기에 자신의 생명력마저 크게 소모된 상태였고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워큐리의 필살기 격을 허용한 이후 꽤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루피는 온몸이 구속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움직임이 둔탁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고 피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루피를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루피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키드와 로우를 쓰러뜨린 이후 마스가 곧바로 루피와 워큐리 피터의 전투가 이어지는 곳으로 향했고 마스가 합류하여 비틀거리는 루피를 향하여 파기강선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진 워큐리를 쳐다보며 사탄의 계약을 사용한 건가, 덕분에 밀짚모자 루피
루피 역시 치명상을 입었군. 이곳이 해적왕의 무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과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었던 조로는 루피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루피를 지원하려 했지만 세턴은 끈질기게 조로를 방해하였고 조로도 루피를 도우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진 않으며 니시시시 한 명은 알아서 쓰러졌고 이제 고작 2명 남은 건가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루피는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다.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쳤고 마스와 세턴은 일제히 루피를 향해 달려듭니다. 마스와 피터는 루피가 워큐리의 능력에 의하여 움직임이 구속된 틈을 타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곧바로 자신들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은총을 사용하여 자신과 세턴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롱기노스의 창을 구현화시킨 뒤 성스러운 기운을 부여하며 루피를 향하여 롱기노스의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래폭풍과 번개를 동시에 일으키며 사례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인 사례 사멸론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마스와 피터의 협공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미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머큐리의 일격을 허용하며 일시적으로 기량이 하락한 상태였기에 마스와 피터의 필살기적인 기술을 동시에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마스와 피터 역시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가 루피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루피의 심장박동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고 해방의 드럼이 이제껏 울렸던 것보다 훨씬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가지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규모의 번개가 내려칩니다. 그리고 조로와 세턴조차 거대한 번개에 휘말리게 되었고 조로는 곧바로 번개의 여파의 일부를 베어버렸고 세턴은 차마 번개를 베어버리지 못하며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세턴의 몸 전신이 불타버리며 세턴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 역시 번개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번개를 방어하려 하나 역부족이었고 마스와 피터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번개로 인하여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어 버렸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은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이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나타난 이후 샹크스, 빙크스, 콩도 자연스럽게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콩은 아직 결착을 짓진 못한 모양이군. 공간 열매의 능력자가 만들어낸 무형의 공간이 붕괴될 정도면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강한 힘이 발현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형의 공간이 파괴되며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내 타이톤 역시 충격을 입으며 기절한 채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빠르게 상황을 살피며 루피 아직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의식을 잠시 잃은 것 같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보호하기 위해 오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세계정부의 선박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기에 오로성들을 보좌하여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기회로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이 라고 말하며 루피, 조로, 키드, 로우에게 향합니다. 한편 알라바스타 상공에서 떨어진 조로는 방금 그 힘 카미테키의 힘인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은 루피를 지키는 게 우선. 어이 키드, 로우 정신 차렸으면 함께 오로성을 막자 라고 소리쳤고 키드와 로우는 무형의 공간이 붕괴된 충격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조로와 함께 오로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마스, 피터, 세턴, 나스조로는 카미테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번개로 인하여 입은 데미지를 서서히 회복한 뒤 루피의 숨통을 끊기 위하여 루피를 계속하여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다시 일어났고 순식간에 루피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이 루피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으나 루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웃음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뒤에는 거대한 누군가의 실루엣이 생겨났고 그 인물은 창과 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당황하여 땀을 흘리며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미소짓게 했다는 해방의 전사, 다른 이름으로는 태양의 신 니카, 저 모습은 분명 전설 속의 그 전사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하게 된 이후 태양신 니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루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터를 향하여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피터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어버렸고 이후 나스조로가 빈틈을 허용할 루피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곧바로 나스조로를 막아섰고 나스조로와 조로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턴이 날아와 루피를
루피를 제압하려 했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진행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마스와 세턴을 동시에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스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으며 세턴을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세턴의 전신을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압도적인 회복력을 지닌 세턴조차도 이전의 대결을 포함하여 누적된 데미지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단번에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도 결국 다시 정신을 잃으며 기절하게 되었고, 조로는 루피를 바라보며 방금 그 힘은 일반적인 기어 피프스와는 달랐다. 혹시 기어 6인가? 아니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한다는 본질은 똑같다. 또한 마지막 공방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진행된 것이 루피 녀석의 몸이 위기를 느껴 최악의 발악을 한 느낌이었지. 젠장 혼란스럽군. 아직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린 뒤 공중에서 떨어지는 루피를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가 바코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조로를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밀짚 모자를 데려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극정성이로군 대머리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한 뒤 순식간에 세턴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루피 역시 너무나도 지쳤으며 부상이 누적된 상태였기에 이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피는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조로를 맡은 사이 피터가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며 키드와 로우가 루피를 회수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된 마스는 이츠마데의 날개를 활용하여 비행하며 곧바로 루피를 붙잡으려 하였고, 마스는 루피의 근처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끝이다 밀짚 모자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쏘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회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그 공격은 마스에게 정확하게 적중하며 마스는 날개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며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루피를 회수하려는 마스를 공격한 이는 알라바스타에서 대기하며 루피를 기다렸던 샹크스였고, 샹크스는 평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마스를 추락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샹크스가 루피를 또다시 구해냈고, 루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샹크스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루피 무리하지 마라. 너는 해줄 만큼 해주었어. 아니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주었지.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편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샹크스라면 신뢰할 수 있었기에 웃음을 지으며 응 샹크스 라고 말했고, 루피의 기어 피프스가 완전히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가 다시 전장에 복귀하였고, 마스의 날개가 매우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자신이 매우 지쳤음을 깨달으며 골치 아픈 녀석이 난입했군. 샹크스 네 놈은 분명 세계를 움직이려는 남자는 아니었을 터. 말이 통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2의 정상결전 도중 마리주아를 침공한 것도 그렇고 또다시 밀짚모자를 구해낸 것도 그렇고 철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녀석이 이해가 안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예전이라면 당신에게 예우를 갖췄겠지만 지금은 사소한 예의를 돌볼 상황이 아닌 남발 이증의 상황이기에 간결하고 짧게 내 입장을 말하겠소. 지금 당장 이 섬에서 사라져라. 또한 밀짚모자 루피를 넘겨줄 순 없다. 거부한다면 나 역시 최선의 대응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칼을 꺼내들었고, 순식간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머리 과연 루피가 존경할 만한 남자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마스를 막아선 이후 마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스는 빠르게 전장을 살피며 워큐리와 세턴은 전투가 불가한 상황, 나스주로 역시 결국은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와 피터 역시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빙크스와 콩이 돕는다면 빨간머리가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일지언정 빨간머리 혹은 밀짚모자를 제거할 수 있겠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천천히 샹크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역시 마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다시 한번 검을 꺼내들었으나 샹크스는 이미 콩, 워큐리, 빙크스와 연달아 싸운 상태였기에 사실상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고, 샹크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세계 정부의 함선에서 대기 중이던 빙크스가 오로성의 기운을 느끼고 곧바로 전투에 합류하였고, 샹크스보다는 비교적 체력이 많이 남아있었던 빙크스였기에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는 상대적으로 건재했기에 조로는
포기하지 마라 빨간머리. 나스조로는 내가 책임지고 쓰러뜨려 주겠다. 또한 타 오로성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나스조로를 쓰러뜨릴 때까지만 버텨주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샹크스 냉정한 판단을 하라고. 밀짚모자 루피는 반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니놈 역시 서있는 게 한계로 보이며 키드와 로우 저런 떨거지들은 이 대결에 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아닌가. 결국 롤론과 조로 한 명만 믿고 포기하지 않은 모양인데 나와 콩 전군 총수 피터성 마스성 나스조로성을 정말로 이길 수 있겠다고 믿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빙크스가 샹크스를 도발하는 사이 콩이 나타났고 콩은 조금 늦었습니다. 처리할 일이 생겨서 라고 말했고 피터는 괜찮다. 마침 좋은 타이밍에 나타났군. 여기서 밀짚모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한다면 저들은 구심점을 잃게 된다 라고 말했고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해 우선 샹크스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세계정부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고귀하신 전룡인들의 왕 오로성들이여 아쉽게도 오늘을 기점으로 천좌의 공백이 생길 모양이구려 라고 말한 뒤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곧바로 피터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피터는 콩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콩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와 마스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콩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콩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라면 결코 정의를 등져버릴 생각 따윈 없었소. 나 역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해군이 되었으니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판단이 후회되더군. 높은 곳을 향해 갈 때마다 세계정부의 악행을 자세히 알게 되며 내가 하는 짓이 세계의 정의를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지만 내게는 뒤집을 힘이 없었지. 그렇기에 당신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당신들의 사냥개로서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밀짚모자 루피라는 희망이 나타난 이상 나 역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겠지. 밀짚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 네 녀석들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나. 너희들이 세계를 바꿀 희망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이 섬에서 탈출시켜주겠다고. 가라, 저 괴물 녀석들은 내가 막아주마. 비록 후회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해병으로서 죽고 싶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콩의 호탕한 웃음은 마치 커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콩이 난입하며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고 콩은 샹크스, 조로, 키드, 로우를 보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게 젊은이들. 세상은 언제나 칼같은 결단력을 요구하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남자의 삶이다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루피를 때리고 곧바로 아르바나의 항구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조로를 들쳐매어 버렸고 조로는 당황하며 어이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이 녀석은 심각한 길치라고 알고 있다. 지금 길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이 녀석은 고립될 테지. 우선 아르바나 항구까진 이렇게 갈 수밖에 라고 말했고 조로도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로우의 말이 맞았기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엎인 채 웃음을 지었고 키드는 젠장 이렇게 후퇴라니 자존심이 상하는군 이라고 툴툴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콩 전군 총수가 만들어준 기회다. 콩 전군 총수는 너의 할아버지 거프의 스승, 분명 탈출 시간까지는 버텨줄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저 영감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적이었는데 희생한다니 조금 찝찝하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콩 전군 총수가 어떤 마음으로 희생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는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콩 전군 총수도 분명 기뻐할 거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샹크스, 조로, 로우, 키드는 아르바나 북쪽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세계정부의 군함이 몇 척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것은 시곤죽 먹기였기에 이들은 세계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성공적으로 군함을 탈취한 이후 빙크스에게 쓰러진 빨간머리의 적단을 케어하기 위하여 루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네. 하지만 고작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해 조이보이, 로저 선장님 등 많은 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군. 너와 우리의 동료, 친구들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가능할 걸세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차마 키드 루피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었기에 자신이 배를 운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타실에는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기절한 운전병이 몇 명 있었고 로우는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 기절한 건가. 이들에게 운행을 맡긴 뒤 우선 나와 저 녀석들을 간단하게 치료해야겠군. 특히 밀짚모자 루피, 저 녀석의 상태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였고 로우는 운전병 2명을 이렇게 세운 뒤 메스를 사용하여 이들의 심장을 가져간 뒤
네 녀석들의 심장은 내 손에 있다. 허튼 짓을 하거나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네 녀석들의 심장을 터뜨려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였고, 운전병 2명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로는 알라바스타 해역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고, 복여나 오로성이 추적을 해올지 걱정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해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콩의 희생에 힘입어 오로성은 결국 루피, 조로, 샹크스 등을 추적하지 못했고, 조로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이봐 루피, 이제 어디로 갈 셈이냐, 역시 너라면 그곳이 목적지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로우에게 치료를 받으며 이무라는 그 녀석이 있는 곳 성지 마리주아로 향해서 길고 긴 전쟁의 결책을 짓겠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복수하며 그래 그곳에 어쩌면 망할 요리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쪽팔리게 붙잡히긴 하고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쌍디가 잡혔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만 검은 다리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디는 어인섬에서 세계 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패배했고 현재 성지 마리주아에 붙잡혀 있습니다. 한편 오로성조차 루피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무는 환상의 방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박살내며 조이보이 니 녀석과 밀지모자는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에게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자고 제안했고, 로우는 아니 지금 니놈의 몸으로는 자살행위다. 또한 지원군을 모두 모아 제2의 정상격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밀지모자 라고 말하며 루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가 로우를 비웃으며 어이 그냥 겁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발끈하며 누가 겁먹었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로우를 도발하며 겁쟁이 녀석이었다니 실망이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짜증을 내며 그럼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자고, 다만 너희들 모두 치료는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트랑이 말대로 하자 라고 말하며 고기를 집어들며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로우는 조타실에 있는 운전병들에게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라고 명령한 뒤 전념을 다해 루피, 조로, 키드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곧바로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며 이물을 잡아내며 길고 길었던 악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였고, 운전병 한 명은 매우 겁을 먹으며 이 속도라면 어인섬까진 대략 이틀 정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성지 마리주아로 가는 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본돌라를 타고 성지 마리주아로 등반하는 것, 또 하나는 어인섬을 거쳐 성지 마리주아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밟도록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로우는 대략 이틀이라, 롤루노아와 유스타스와 나는 이틀이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밀지모자의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하다. 고작 이틀 가지고는 완전히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며 루피에게 축적된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하기에 고작 이틀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 소식을 루피에게 전했고, 루피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돼 잠깐이지만 에그에 대해서 그 녀석과 마주했는데 그 녀석은 내가 본 그 어느 적보다 강해서 100%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고. 너 세계 최고의 의사잖아. 무슨 수라도 써줘 라고 말했고, 로우는 수술 열매는 금지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전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불로불사 수술, 또 하나는 환자의 생명력을 대가로 한 치료술.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틀이면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쓸 바에는 차라리 몇 달 있다가 마리주아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과거의 정상결전을 떠올리며 이와짱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과 비슷한가 라고 생각하였고, 루피는 결단을 지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나는 마리주아로 지금 가기로 결정했어. 더군다나 쌍디도 그곳에 잡혀있다고 들었고 나는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생명력을 대가로 한 치료술을 시전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는 이틀 동안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콩이 희생하여 루피, 조로, 샹크스 등이 무사히 알라바스타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콩은 홀로 오로성 핑크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 세터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며칠간 전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들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기에 워큐리와 세터는 인간형으로 변한 채 콩의 배신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스, 나스조로, 피터 역시 체력이 거의 다한 상태였고 핑크스 역시 만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왕급 전력이 무려 4이나 있었기에
콩 역시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른 녀석도 아니고 네 녀석이 배신을 하다니 네 놈만큼은 창조주들의 피를 잊지 못했을지언정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며 영원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해주려 했건만 세계 정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네 녀석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이미 저 녀석이 피터를 공격한 순간부터 저 녀석 역시 처형 대상일 뿐이다. 그런 질문 따윈 이제는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한 뒤 바코츠를 타고 빠르게 콩에게 접근하여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콩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콩은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무건 개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한 이후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콩은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며 필연적으로 빈틈이 생겨나게 되었고 빙크스는 곧바로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콩의 하복부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터와 마스가 다가와 동시에 콩을 공격하였고 콩은 이들의 합공을 버텨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허용합니다. 빙크스는 자신과 오로성의 합공을 맞은 콩을 보며 인간이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자들이 많군. 주어진 권력을 누리지 않고 실체조차 없는 정의를 쫓다가 죽는다라. 당신도 그렇고 샹크스도 그렇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되려 웃는 모습을 보이며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지. 벌레 따위가 인간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조금만 화가 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당신의 선택은 틀렸소. 전 전군 총수 콩 밀짚모자가 고작 며칠 더 살아갈 뿐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발버둥에 불과하다이 라고 소리친 뒤 콩에게 빠르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검 티폰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콩은 그 순간 공중으로 튀어올라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빙크스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발버둥이 될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초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네 라고 말하였고 빙크스는 그대로 땅에 처박히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빙크스 역시 걸출한 강자였기에 당황하지 않고 다시 공중으로 도약하며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콩을 공격합니다. 또한 마스 역시 멀리서 파괴강선을 쏘며 빙크스를 지원했고 콩에게 마스와 빙크스의 공격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하지만 콩은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며 마스의 공격을 피해냈고 이후 자신의 양주먹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그대로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공중으로 쳐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나스조로에게 접근했고 블루홀을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땅에 처박으려 하나 나스조로는 초대기철을 사용하여 콩의 주먹을 막아냈고 이후 곧바로 콩의 손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콩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손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나스조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콩의 손은 잘려나가지 않고 조금의 상처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콩은 그대로 나스조로의 앞면에 방출 건파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변신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 역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콩은 나스조로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차마 방어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피터가 멀리서 다가와 그대로 콩의 왼팔을 뜯어먹어버렸고 콩은 순식간에 한 팔을 잃게 됩니다. 콩은 한 팔을 잃게 된 이후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지났나 그래 이 정도면 멀리 떠났겠지 라고 말하며 복수하였고 나스조로는 인간 형태가 된 상태로 이쯤 되면 밀짚모자 녀석은 확실히 놓친 게 되겠군. 정말 질기게도 살아가는군. 마치 온 세상이 그 녀석의 도주를 돕는 느낌이야 라고 말하였고 워큐리는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된다. 그것만큼은 믿어 의심치 못할 사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팔을 잃은 콩에게 접근하여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하며 그대로 콩을 찍어버리려 하였고 콩은 공격을 막아설 힘도 없었기에 마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그대로 거대한 손에 깔려버립니다. 그리고 빙크스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콩의 생명력을 빨아들였고 콩은 사실상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 피터, 빙크스도 승리를 확신하며 공격을 멈췄고 마스, 피터 역시 인간형으로 형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잘 가시오 콩 전군 총수,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지옥에서 당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거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티폰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콩은 대기의 패자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기에 언제 패자가 될지 모르니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고 콩은 더는 말을 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주마등을 보게 되었고 젊은 시절에 콩이 해군에 입대하고 있었고 그 시절에 콩은 세계의 악을 뿌리 뽑으며 정의를 관철하려 하고 있었고 콩은 저 시절에 나에게 부끄럽게 되었구만. 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자랑스러운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콩은 거프와 만나 젊은 시절의 거프를 수련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콩은 거프 상명하복 따위 없었던 군인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놈. 하지만 자식과 손자만큼은 잘 키워놨더군. 거프 마지막으로 함께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놈은 나에게 많이 실망했겠지. 세계 정부의 개가 되어버렸으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루피 얼굴을 보게 되었고 밀짚모자 네 놈이라면 분명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대로 눈을 감으며 사망하였고 콩은 세계 정부의 배신자였기에 시체 수습을 하는 이조차 없었고 알라바스타에서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콩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의 뜻을 펼쳤기에 그야말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스는 콩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이모에게 연락하여 이모님 죄송합니다. 콩이 배신하는 바람에 밀짚모자를 놓쳤습니다. 허나 그 녀석도 큰 부상을 입은 상태 당장은 무얼 하기 힘들 겁니다. 곧바로 추적한다면 숨통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우선 빙크스와 함께 복귀하도록 어차피 이 녀석들은 그 모습으로 싸웠다면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될 테니 알라바스타에서 회복을 하고 복귀해도 좋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며칠간 알라바스타에서 머무르며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밀짚모자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복귀하지 않아도 그분께는 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며 혹여나 이모가 루피에게 당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그분의 전력은 우리가 감히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또한 성지 마리주아는 신의 기사단과 미지의 전력들이 주둔 중 부상을 입은 밀짚모자 따위는 개미나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모는 꽃의 방에서 나비와 함께 루피의 수배서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네 녀석이라면 분명 성지 마리주아로 올 테지. 고로 밀짚모자 역시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 녀석들의 그 결단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지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내게 덤빈다면 패배를 면치 못할 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의 수배서에 칼 한 자루를 꽂은 뒤 조만간 나타날 루피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드래곤의 에그헤드 섬에서 세계 정부와 맞붙은 이후 루피, 고대로버, 베가펑크, 거인족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히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혁명군의 두 번째 거처인 레볼루션 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세계의 정세를 살폈고 드래곤은 루피와 샹크스가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격돌했으며 조로 역시 알라바스타로 향했다는 소식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결국 그 녀석을 잡지 않는 이상 이런 자잘한 소모전이 계속 이어질 테지. 병력면에서나 물자면에서나 이러한 소모전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오로성이 성지 마리주아를 벗어난 사이 성지 마리주아를 습격하여 세계 정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제거한다. 다만 이 작전은 속도가 생명이기에 나와 사보를 제외한 혁명군은 이곳에서 주둔한다 라고 말했고 사보는 곧바로 짐을 챙기며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간부들이라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블 당신 둘만 보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우리가 죽으면 혁명군을 이끌어갈 사령관이 필요하다. 이완코브, 핵, 카라스, 몰리, 벨로베티, 린드버그 이곳을 믿고 떠나가마 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완코브는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이 없는 혁명군은 존재할 수 없다블 부디 무사귀한 하기를 빌고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사보는 곧바로 작지만 매우 빠른 선박을 타고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또한 루피 역시 어인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세계정부와 루피를 필두로 한 동맹군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 제2의 정상열전을 기점으로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각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혁명을 막아섭니다. 또한 세계정부는 오로성을 직접 파견하며 고대병기를 회수하려 했지만 밀짚모자의 땅, 빨간머리의 적단, 크로스길드, 혁명군 등이 이를 막아섰고 에그헤드 섬에서 혁명군과 루피는 힘을 합쳐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조로, 신인 수염의 적단 등은 와노쿠니에서 세계정부를 막아섰으나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의지대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넘겨주었고 세계정부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획득하며 고대병기 플루톤을 성지 마리조아 판기아성 내부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쌍디, 크로스길드 등은 고대병기 시라오시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인섬에서 세계정부와 격돌하였으나 결국 쌍디는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알라바스타에서 비비를 납치하려는 세계정부와 빨간머리 적단이 격돌하게 되었고 이후 오로성 전원이 강림하였지만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샹크스 등이 이를 막아냈으며 콩이 목숨을 희생하며 이들을 지켜주었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진격하며
세계정부와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며칠간 전투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대가로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음에도 루피를 잡아내지 못했기에 오로성은 마리주아로 향하지 않고 잠시 알라바스타에 머뭅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없는 지금은 루피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가장 적기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은 오로성이 루피를 놓쳤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어쩌면 루피가 성지 마리주아로 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정보기관에서는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탈취한 선박이 어인섬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는 곧바로 사이퍼폴의 대장적인 인물인 로브루치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곧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지 마리주아로 향했고 루치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루치는 갈링성 워낙 급한 사항이라 무례를 무릅쓰고 한사코 달려왔습니다. 현재 오로성들께서는 알라바스타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다만 밀짚모자를 필두로 한 초신성들이 무서운 속도로 어인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목적지는 성지 마리주아가 될지도 모르지요. 해군의 대부분의 인물들과 오로성께서 부상을 입은 지금 밀짚모자가 쳐들어온다면 세계정부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보고는 훌륭했다만 쓸데없는 걱정은 말게나 쥐새끼들이 몇 마리 온다고 해서 성지 마리주아가 무너질 일은 없다. 로브루치, 이 녀석은 혹여나 정말로 밀짚모자가 나타난다면 천룡인들을 곧바로 대피시키게나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 사실을 입수한 이후 곧바로 오로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세터는 밀짚모자 역시 전투를 이어가긴 힘들 터인데 설마 트라팔과 로우의 능력이 무언가 변수를 만든 것인가. 하지만 그분께서 건지하니 걱정은 없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르는 우선 그분께는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지 아직 니놈은 먼저 그분을 아련할 권한 따윈 없으니 라고 말했고 갈링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분을 도와 마리주아를 지키지요. 오로성들께서도 부디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황금 전보벌레를 내려놓습니다. 피터는 갈링에게 루피, 조로 등이 성지 마리주아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한 뒤 곧바로 이무에게 이무님 사안이 워낙 급한지라 무례를 무릅쓰고 보고드립니다. 현재 밀짚모자를 필두로 한 동맹군이 어인섬에 거의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목적지는 성지 마리주아가 되겠지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역시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은 녀석인가. 무서울 정도의 결단력이군.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는다면 나에겐 상대조차 될 수가 없다. 이번엔 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요. 다만 이미 그들 중 한 명인 빙크스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쉽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그 녀석의 역할은 처음부터 이놈들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 사건도 예상안의 범위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환상의 방 내부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안에는 꽤나 잘 꾸며진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의자에 누군가가 걸터 앉아 있었고 그 인물은 자네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세계정부조차 감당하기 힘든 적이 나타났다는 건가? 설마 조이보이 녀석이 환생이라도 한 것인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 녀석과 나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이놈에게 거부할 권한 따윈 없다. 잊지 않았겠지. 20인의 창조주들 중 오로성을 제외한 모든 녀석을 숙청했음에도 이놈만큼은 살려둔 이유를 라고 말했고 이문의 인물의 정체가 공개되었고 그 인물은 공백의 100년 당시 이무와 함께 조이보이를 무너뜨리며 세계정부를 설립한 20인의 왕들 중 한 명이 맨마이어 퀘이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백의 100년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은 조이보이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할 만큼 번영했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무, 오로성 등을 필두로 한 20인의 왕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조이보이를 죽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고 결국 이무를 필두로 한 20인의 왕들은 엘레페리아 왕국을 멸망시키고 조이보이, 류마 등을 죽이는 데 성공하였고 세계정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성지 마리주아를 건설하며 네팔타리 가문을 제외한 모든 가문이 성지 마리주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재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허의 옥자를 만들며 그곳에 자신들의 무기를 꽂아놓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무는 오로성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은 조이보이를 죽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이들을 모두 살려둔다면 자신 역시 반역의 대상이 될지 몰랐기에 오로성과 함께 천천히 이들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맨마이어 왕국의 왕 맨마이어 퀘이사도 숙청하려 하였고 피터, 마스, 나스주로는 힘을 합쳐 퀘이사를 쓰러뜨린 이후 이무가 퀘이사의 목에 칼을 꽂아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무릎을 꿇으며 이봐, 분명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이 사라지면 우리가 진정한 신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기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이무는 이 녀석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토사구팽 당하는 게 당연한 이치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이무 조이보이가 남긴 말을 기억하는가? D의 의지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언젠간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전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조이보이의 말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니놈은 한 명이라도 강한 부하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나에게 불로불사를 약속해준다면 평생 니놈의 부하가 되어 니놈을 돕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곰곰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뒤 좋다, 한 명쯤은 살려두어도 괜찮겠지. 다만 니놈은 판기아성 가장 깊숙한 곳에 감금될 것이며 평생을 세계 정부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계약을 사용하며 퀘이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무는 약속대로 소술소술 열매의 능력자를 잡아들인 뒤 퀘이사에게 불로불사를 선물해 주었고, 퀘이사는 판기아성 환상의 방 내부의 감옥에 갇힌 채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이무의 감시를 받으며 철저히 숨겨진 전력으로 남습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 전원과 격돌하게 된 이후 콩의 도움을 받아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어인섬을 통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침내 어인섬에 도달한 이후 니시시시, 어인섬은 오랜만인데 라고 말했고, 로우는 해군의 군함으로 잠수는 불가능하다, 코팅선이나 잠수함이 있지 않는 한 어인섬으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중얼거렸고, 키드는 그 순간 어이 해군 녀석들의 군함이라 그런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형 잠수함을 구비해뒀군 이라고 말하며 작은 창고 하나를 가리켰고,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잠수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잠수함이라면 내가 운전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고, 루피, 조로, 로우, 키드는 곧바로 소형 잠수함에 탑승하였고 빠른 속도로 잠수하며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의아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어인섬에 올 때마다 해왕류 아저씨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명 그 소리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었지, 로저, 모모노스케, 그리고 루피 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상하네, 설마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라고 말했고, 로우는 어쩌면 어인섬에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군, 검은 다리가 세계 정부에 패한 것도 어인섬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을 리가 없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인섬의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려 있었으며 곳곳에는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로는 이것이 진정 정의를 관철하는 세계 정부가 벌인 짓이란 말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어인섬에 도달한 이후 세계 정부에서는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었고, 근위병 한 명은 곧바로 이무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루피, 조로, 시라우시의 수배설을 펼쳐 보이며 역시 예상대로 어인섬에 나타났군, 이제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을 발표해라, 장소는 전 해군 본부인 마린포드,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다면 저들은 성지 마리조아로의 진입을 포기하고 전 해군 본부인 마린포드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의 상대의 공개 처형 소식이 발표되었고, 갈링은 상디가 붙잡힌 판기아성으로 이동한 뒤 이제 이틀 뒤면 목숨을 잃게 되겠군, 평생 네 놈을 잊을 일은 없을 테다 라고 말했고, 상디는 에이스와 사보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미끼로 삼아 대어를 낚을 셈인가 라고 말했고, 갈링은 일망타진할 수 있다면 그러는 게 좋겠지,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밀짚모자 루피, 그 외의 잡것들은 천천히 청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분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존재 자체가 루피에게 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상디의 공개 처형 소식을 듣게 되었고, 조로는 벌써 세 번째 정상결전인가, 그러면 마리조아가 아니라 마린포드로 향해야 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로를 막아서며 아니 마리조아로의 진격은 변하지 않아, 상디의 공개 처형이 3일 뒤라고 했다, 즉 아직까진 상디가 마리조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는 세계 정부에게 놀아나지 않겠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의 의견에 동조하며 나 역시 밀짚모자의 의견이 맞다고 본다,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 모두 얼핏 보면 해적의 승리나 다름없지만 결국 세계 정부의 실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마린포드로 향한다면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라고 말했고, 키드는 웃음을 지으며 크하하하 죽을 때가 되었나 보고 밀짚모자, 니놈이 비상한 작전을 떠올린 것을 보니 말이야, 하지만 니놈은 내가 죽이기로 결정했다, 세계 정부 따위에게 양보하지 않아, 우선 세계 정부를 무너뜨린 뒤 죽여주마, 그때까진 불가피하게 동맹을 유지하게 되겠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를 해하는 척하며 루피를 위하겠다고 돌려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그럼 가보자고, 성지 마리조아로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쌍디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이후 당연히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해군본부로 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쌍디의 공개 처형일은 3일 뒤였기에 이무는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서 회복을 마친 뒤 3일 뒤 합류하며 해군과 함께 루피를 공격하며 이후 자신이 직접 나서 루피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무의 완전한 판단 미스였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어인섬에서 성지 마리좌로 직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다시 잠수함을 타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레드라인을 타고 올라 성지 마리조아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눈앞에 모비딕 여러 채가 있었고 에이스가 신흰수염 해적단과 함께 루피를 만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에이스에게 뛰어가 안기나 에이스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검은다리가 붙잡혔다는 소식은 들었다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미안하다 요이 검은다리와 함께 어인섬에서 싸웠지만 결국 그를 희생하게 만들었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망할 요리사라면 걱정 없다 어디서 죽어버릴 녀석은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신흰수염 해적단 어인섬 근처에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감동의 재회는 나중에 하라고 밀지모자 세계 정부가 쌍디 녀석을 해군본부로 호송하기 전에 마리조아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이스는 마리조아로 향할 예정인가 당연히 마린포드로 가는 줄 알았건만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빠르게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계획을 설명해줍니다. 에이스는 로우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이후 그렇군 확실히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어 저 녀석들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군 헌데 루피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믿을 수 없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별거 아니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에이스, 키드, 로우 등은 곧바로 성지 마리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룸을 시전하여 레드라인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크기의 룸을 생성하였고 모비딕 한 채의 주요 전력을 모두 태운 뒤 모두가 한 번에 가려면 이 수밖에 없다 한 번에 선박을 마리조아 까지 띄울 거다 목숨이 아까운 녀석은 지금 내려라 라고 소리쳤고 마르코는 적어도 우리 신흰수염 해적단에는 없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와 조로는 대구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순식간에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비딕을 성지 마리조아까지 띄워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는 모비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당황하며 뭐냐 이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 배가 나타났다이 설마 또 침입자냐이 해군은 대체 뭘 하는 거냐이 아카이누 녀석을 불러라 그 녀석은 사형이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홍중에서 모비딕이 낙하했고 루피, 조로, 로우, 키드, 에이스, 위블, 야마토, 마르코를 포함한 침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고 니시시시 철룡인 녀석들 좋은 곳에 사는데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원래 쓰레기들이 높은 곳에 집착하는 법이지 이제 모두 추락할 일만 남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모비딕이 성지 마리조아의 상공에서 나타난 이후 순식간에 성지 마리조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미 도플라밍고에게 학살당한 경험이 있는 철룡인들은 더는 성지 마리조아에 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서로 앞다투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추하군 타이는 벌레처럼 짓밟는 녀석들이 자신의 목숨이 걸리니 저리 추하게 도망치다니 라고 말했고 키드는 그야 당연한 게 아니겠나 원래 인간은 추악하기 그지없는 생물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키드는 댐드펑크를 사용하여 도망치는 철룡인 다수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이 나타나 키드의 공격을 막아섰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드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안개안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철룡인들이 무사히 대피하도록 도왔고 포보스는 감히 버러지들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다니 일족을 멸하고 평생 그 죄를 묻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용룡 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한 뒤 침입자들에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너 같은 녀석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던 총을 사용하여 포보스의 안면을 정확히 타격하였고 포보스는 고작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이무 역시 루피, 조로 등이 마리조아에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무는 역시 뒤의 일족들인가 예상대로만 움직이진 않는군.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퀘이사 나의 은혜에 보답할 시간이다. 이번 전쟁만 끝난다면 니놈에게도 자유를 보장하지 라고 말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퀘이사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900년 만인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이무 나와 자네는 운명 공동체이네. 새로운 조이보이가 승리한다면 나 역시 죽게 될 테니 그러니 걱정 말게. 그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편 퀘이사는 포역자를 바라보며 분명 그날 모두가 맹세했거늘 이무 니놈이 혁명의 중심에 있었다곤 하지만 타왕들에게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던가
이번만큼은 이놈의 뜻대로 움직여줄 테지만 나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허욕자에 꽂힌 검 하나를 뽑아들었고 오랜만이군 이 검을 쥐는 것도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침입자들을 막아서기 위해 나섭니다. 한편 갈링은 핑크스를 대신하여 쌍디를 감시하고 있었으나 성지말이 좋아해 침입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갈링은 쌍디를 감시해야 할지 침입자를 저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겐타이가 나타났고 갈링은 겐타이 니놈이 움직일 줄이야 오로성들보다도 엉덩이가 무거운 줄 알았건만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자신의 안대를 제대로 착용하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것이지요. 갈링성 저 녀석은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당신은 침입자들을 막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했고 갈링은 말이 짧군 세계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나 니놈 역시 천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겐타이는 천룡인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겐타이는 코웃음을 치며 어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그분의 명령입니다. 갈링성 침입자들을 막으시지요 라고 말했고 갈링은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분과 접촉할 수 있다는 건가? 그분은 내가 아닌 저자에게 검은 다리의 감시를 맡겼다. 전대 해적왕이기에 강하다곤 생각했다만 저토록 그분의 신임을 받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이오와 함께 곧바로 침입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격합니다. 이문은 퀘이사에게 침입자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곧바로 파니아성 내부에 있는 봉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겐타이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고 겐타이는 이문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침입자가 나타났다. 당장 갈링과 신의 기사단에게 침입자를 막으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니놈은 검은다리 상대를 감시해라. 분명 그곳으로 밀지모자 루피가 나타날 테지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군요. 저 녀석 역시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 결코 방심해선 안 되겠군요 라고 말했고 이문은 설마 그런 칭호에 목매는 것은 아니겠지. 니놈 역시 본명에 D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모두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 해적왕으로 불리며 이 바다를 풍미했다만 세계정부의 앞에서 저는 벌레나 다름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후배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선배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골디로저라는 녀석 역시 해적왕으로 불렸는데 그놈을 만나보지 못한 건 조금 아쉽군요. 하지만 밀짚모자만큼은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돌아섰으나 이문은 아니 니놈은 밀짚모자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해적왕이라는 칭호는 그저 시작점에 불과할 뿐 조이보이와 밀짚모자는 고작 해적왕이라고 불렸다. 겐타이, 로저 그런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애시당초 겐타이가 루피를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겐타이가 루피의 체력을 빼며 자신이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백의 100년 이후 끊임없이 조이보이와 디에이지를 잇는 자들이 나타났고 로저보다도 먼저 라프텔에 도달하는데 성공한 이가 나타납니다. 그 인물의 이름에도 역시나 D가 들어갔고 그 인물은 검은 안대를 끼고 있었기에 세간에서는 겐타이라고 불렸습니다. 겐타이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되려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좌절하였고 겐타이는 조이보이조차 다다르지 못한 거대한 벽 앞에서 굴복하며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이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문은 라프텔에 도달했다면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겠고 그렇다면 결코 살려둘 수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저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된 시점 이 세계 어디로 도망치더라도 세계정부의 추적을 벗어날 수 없겠지요. 세계정부에 충성하며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투항하였고 나스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모님. 저자 역시 디에이조 가까이 두어 좋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변수는 사전에 차단하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문은 좋다 이놈을 살려주마 겐타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신의 계약을 사용하며 겐타이가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겐타이의 목숨을 자신이 쥐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무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이무는 겐타이를 자신의 수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겐타이에게 수하는 한 명이면 족하다. 네 손으로 직접 니놈의 수하를 모두 죽여라. 세계의 진실을 안 이상 하늘 아래 살아있을 순 없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자신만이 사는 것을 택하며 자신의 수하를 모두 숙청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며 판기아성 내부에 감금되었고 오로성은 이무에게 어째서 겐타이를 살려두었냐고 물었고 이무는 단순히 이름에 D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런 위협이 되질 않는다. 자신의 동료를 죽여가며 목숨을 구걸하는 비열한 녀석이 조이보이의 뒤를 이을 리가 없지 않는가. 저 녀석 역시 시대를 호령한 강자이니 세계정부의 전력으로 쓰는 것은 나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홍이 알라바스타에서 루피
루피를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며 오로선과 빙크스를 막아냈고 결국 콩은 오로선과 빙크스에게 패배하며 사망합니다. 그리고 콩은 세계정부의 고위직임에도 세계정부를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고 세계정부에서는 콩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킨 뒤 불명예 전역을 시켜버렸고 콩의 장례식조차 열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콩의 시체도 부식되어 사라졌고 콩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콩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전사 루피를 살려냈기에 죽음의 순간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편 콩의 소식이 거푸와 생고쿠에게도 전해졌고 거푸와 생고쿠는 한때 콩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콩의 마지막 모습은 거푸와 생고쿠가 존경했던 콩의 모습이었기에 거푸와 생고쿠는 해군본부 내 작은 처사에서 콩의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거푸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서 수십 년이나 세계정부의 개노릇을 한 거요. 제자조차 속이다니 정말 지독한 양반이군. 이라고 말한 뒤 초를 꽂아주었고 생고쿠는 의외로군 정말로 타락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내면에는 또 다른 뜻을 감추고 있었다니 거푸 충격이 크겠지. 콩씨는 자네의 스승이었으니 라고 말한 뒤 초를 꽂아준 뒤 자리를 비켜주었고 거푸는 콩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콩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거푸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콩과 만나게 되었고 콩은 거푸를 마음에 들어하며 어이 신입 덩어리 기기가 마음에 드는군. 어째나 동료의 느낌이 나 라고 말했고 거푸는 당신과 나는 오늘 처음 만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콩은 대장이 되었고 거푸도 빠르게 진급하여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과 거푸는 주먹을 주고받으며 훈련을 하고 있었고 콩은 거푸에게 갤럭시 임팩트를 전수해줍니다. 하지만 이후 콩은 원수에 올라서며 점점 정의를 추구하긴커녕 타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거푸는 천룡인의 개가 되어버린 콩에게 실망하며 콩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자신 역시 콩처럼 되고 싶진 않았기에 꾸준히 진급을 거부하며 중장에서 승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푸의 짧은 회상이 끝났고 거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당신이 기다리는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후회가 없었다면 그래 그걸로 된 것 아니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중장이 나타나 거푸 중장 생고쿠씨 밀짚모자 루피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답니다 라고 말했고 생고쿠는 당황하며 뭐 검은다리의 공개 처형은 해군본부라고 발표했는데 설마 밀짚모자 녀석이 허를 찌른 건가 라고 말했고 거푸는 루피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조금은 난처해 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루피, 조로, 에이스, 키드, 로우 등이 마리조아에 침공한 이후 로우는 밀짚모자 너는 곧바로 판게아 성으로 향해라. 아마 그곳에 그 남자가 있겠지. 그 녀석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이 난다. 오래 끌어서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 아마 마리조아 침공 소식을 들은 해군 세계정부의 군대가 일제히 이곳을 향하여 집합 중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 쌍디는 네가 구해줘. 그리고 모두들 절대 지지마 라고 말한 뒤 판게아 성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 주둔 중이던 노예, 사이버폴, 해군 등이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의 협공을 막아낼 리가 없었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판게아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린과 이오가 나타났고 갈린과 이오는 루피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루피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하여 갈린과 이오를 벗겨낸 뒤 너희들하고 시간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고 라고 소리쳤고 갈린은 성지에 벌레가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순 없지. 이오 저 녀석을 철저히 마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날아와 갈링의 검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갈링은 상공에서 균형을 잃으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니놈 상대는 나라고 늙은 검사 라고 말했고 이오는 뒤늦게 루피를 추적하려 하나 에이스가 불주먹을 사용하여 이오를 막아섰고 이후 마르코와 비스타가 이오를 동시에 공격하며 이오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대장전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요이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조로,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의 도움을 받아 갈린과 이오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성공했고 판게아성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판게아성을 지키는 근위병과 사이버폴 요원들이 나타나 루피에게 총을 겨누며 밀짚모자 네 녀석이 고무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 총엔 해루속으로 된 총알을 탑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우상 샹크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총은 위험용 장난감 따위가 아니야. 총을 뽑아들었다면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한 뒤 폐양석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석 패기는 전성기 시절 조이보이에 필적했기에 근위병과 사이퍼폴 요원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판게아성 내부에서 루피의 폐양석 패기를 느끼며 자신을 가장 위협했던 적인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이무는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루피의 수배서에 칼을 꽂으며 조이보이 밀짚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는 판게아성 내부에서 루피의 폐양석 패기를 느끼며 왔는가 밀짚모자 루피 가히 경악
당황스러운 배양색 팩이야. 내가 언더독이 되는 건 400년 만에 처음인가? 라고 생각하며 루피를 대면하기도 전에 자신이 루피보다 약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팩기로 자신을 막아서는 근위병과 사이퍼블리온을 모조리 쓰러뜨렸기에 유유히 판디아성 내부로 들어왔고, 루피는 마침내 성지 마리조아에서도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는 판디아성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해군은 본래 쌍디의 공개 처형이 마린포드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정상결전 제2의 정상결전에서 그랬듯이 마린포드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 에이스, 조로, 키드, 로우 등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나타났다. 이래서 마린포드에서 대기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겠군. 이라고 말했고, 게르니카는 아카이누 원수, 당신 말이 맞소. 지금 당장 해군을 이끌고 성지 마리조아로 오시오. 밀짚모자만 잡는다면 이 전쟁은 끝이 나오. 라고 전달하였고, 아카이누는 해군들을 이끌고 곧바로 마리조아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기자로는 봉급은 그대로인데 너무 부려먹구먼. 벌써 몇 번째 대규모 전투인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고 후지토라는 어째 찝찝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세계정부와 해적의 전쟁이 끝나야 할 텐데. 라고 말하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원래 청소를 하다 보면 벌레 몇 마리는 죽는 법이요. 이 전쟁만 끝나면 세계정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주먹을 불끈지며 밀짚모자, 빨간머리, 드래곤 모조리 죽여주마. 악의 구심종과 같은 녀석들. 이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드래곤은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선과 루피, 조루 등이 격돌한 이후 당연히 루피가 시간을 가지고 세계정부와 추가적인 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루피의 무모함은 드래곤조차 예상할 수 없었기에 드래곤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예상과는 다르게 루피는 알라바스타 교전 이후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진격하였고, 드래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너무 급한 것이 아닌가. 오로선과의 전투 이후 몸이 성하지 못할 터인데 앞만 보고 달리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군.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 나 역시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사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 너는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기해라. 분명 해군이 지원을 나설 터이다. 만약 후방이 뚫리게 된다면 루피와 동료들은 전멸할지 몰라. 최악의 상황의 경우 루피가 도주할 도주로는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였기에 당연히 쌍디를 공개 처형하려고 대기 중이던 해군이 성지 마리조아로 향할 것이며, 루피가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사보와 혁명군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어 드래곤씨.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라면 신뢰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보는 누군가에게 연락하였고, 상황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격렬한 전투를 치렀을 텐데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염치가 없군요. 라고 말했고, 사보의 통신을 받은 인물은 신시대가 올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 다한다 해도 후회 따윈 없소. 라고 말하며 사보와 접촉하여 함께 해군을 막아서려 합니다. 사보가 통신을 건 인물은 샹크스였고, 빨간머리 적단은 알라바스타에서 빠져나간 이후 근처의 섬으로 이동하여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머리 적단은 알라바스타에서 핑크스와 맞붙으며 출혈이 상당했고, 샹크스 역시 콩, 워큐리, 핑크스 등을 연속으로 상대하며 몸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터라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기엔 부담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당신들의 활약상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상황.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자마자 마린포드에서 검은다리 쌍디의 공개 처형식을 준비하던 해군들이 일제히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1에서 2일 후면 레드라인에 도착하겠죠. 저희 혁명군이 우선 하루 정도는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하루 휴식 후 이특차에 합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냉정하게 혁명군만으로는 해군을 막을 수 없소. 드래곤이 있다면 홀드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만.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드래곤씨는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베가펑크가 남긴 과학 병기와 가장 높은 위권을 가진 보니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드래곤조차 없다면 아카이누와 3대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요. 반나절 정도 치료를 하고 레드라인으로 향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하며 최대한 빠르게 그쪽으로 합류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샹크스. 우리 애들 전부 전투불능 상태라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그건 혁명군도 마찬가지일 걸세. 세계정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 루피도 마찬가지겠지. 끊임없이 격전이 이어지고
벌이고 있으니 이번 전쟁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루피가 세계 정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녀석을 잡아낸다면 비로소 길고 길었던 전쟁은 종언을 맞이할 테지 라고 말하였고, 빨간머리 적단은 또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빠르게 몸을 회복하며 레드라인으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알라바스타에서 루피를 잡기 위하여 오로성 전원이 강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로, 키드, 로우, 샹크스 등의 난입과 공의 배신으로 인하여 결국 오로성은 루피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는 리스크를 감안하며 자신들의 최종 페이지를 드러냈고,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 오로성 전원은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오로성 전원은 알라바스타에 머무르며 몸을 회복하고 있었고, 빙크스는 오로성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와 오로성은 루피가 성지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입수했고, 이무는 맨마이어 퀘이사와 겐타이를 소집하여 오로성의 미복귀로 인한 공백을 채우며 침입자들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오로성에게 통신을 걸었고, 오로성 전원은 기압이 잔뜩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세터는 송구하옵니다. 정말로 밀짚모자가 성지마리조아에 나타났군요 라고 말했고, 나스조르는 저희도 몸을 회복하는 즉시 성지마리조아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가 있는 한 밀짚모자는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 녀석이 도주할지는 모르는 일이지. 계속하여 그 녀석을 놓치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쪽은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엔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를 잡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허면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무는 우선 빙크스는 곧바로 복귀하도록 하고, 워큐리 너는 몸을 회복한 뒤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해라. 피터와 나스조로는 근처에서 대기하다 배잔병들을 쫓아 확실히 마무리하도록 해라. 세턴 이 녀석은 어인섬 근처에서 대기하다 성지 마리조아 레드라인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한 쥐새끼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오로성 전원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무님의 명령대로 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이무와의 통신을 끝낸 이후 곧바로 빙크스를 호출하였고, 빙크스는 고개를 숙이며 부르셨습니까 피터성 이라고 말했고, 피터는 그분의 명령이다. 이놈은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해라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오로성들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전투불능 상태가 되셨는데 혹여나 암살자들이 나타난다면 이라고 말하며 혹여나 생길 변수에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피터는 사이퍼폴이 경비 중이니 상관없다. 이들을 뚫고 우리를 죽일 만한 이를테면 사왕이나 혁명군과 같은 세력은 모두 전투를 준비 중이니 이곳까지 올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혁명군과 빨간머리 적단은 레드라인으로 향하였고, 신인수염의 적단 밀짚모자 일당은 성지마리조아로 향한 상태이며, 크로스길드와 나머지 잔당은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에 현 시점 오로성을 암살하기 위해 나타날 만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차마 떠올리지 못한 세력이 딱 하나 있었고, 그 세력은 다름 아닌 검은수염의 적단이었는데요. 티치는 제2의 정상결전에서 탈출한 뒤 곧바로 어두로가나 섬으로 향하였고, 이후 샹크스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티치를 응징하려 하였으나 아오키지가 이를 막아서며 결국 샹크스는 티치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임펠다운에 붙잡히지 않은 자신의 동료를 찾아 나섰고, 티치는 시류, 라피트, 카타리나 데본, 지저스 바제스와 합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료들은 모조리 임펠다운에 붙잡혔고, 티치는 완전체의 적단을 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어느 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티치는 젠장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뒤 되는 일이 없군. 내가 임펠다운에 수감된 사이 그놈은 해적왕, 세계정부는 오로성이 직접 움직이고 있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의 왕에 대해 폭로하질 않나. 정말이지 혼란스러워서 따라갈 수가 없구만 이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아서라 죽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정말로 존재했다니 놀랍군. 오로성들보다 상위의 존재가 있었다니 라고 말했고, 티치는 뭐냐 해군대장이었던 너도 몰랐던 거냐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술을 들이마시며 사카즈키는 어느정도 눈치챈 것 같았다만 나와 보르살리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지.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떻게 움직일 셈이지. 설마 이게 네 끝은 아니겠지 티치 라고 말하고, 티치는 제하하하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아.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 법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아직 자신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얼마 전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밀짚모자가 격돌했고, 밀짚모자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으나 오로성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치 라피트 이라고 물었고, 라피트는
호호호, 그렇습니다. 제독, 해군의 전보벌레를 해킹한 결과 여전히 오로성이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하하하, 그렇다는 건 오로성이 모종의 이유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우린 오로성을 납치한다. 하지만 그 괴물 같은 녀석들을 동시에 상대할 순 없지. 분명 세계 정부는 밀지모자와 연합군을 견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을 그룹별로 나누어 각 구역을 사수시키며 밀지모자와 연합군의 퇴로를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오로성 중 누군가는 어인섬 레드라인으로 향하게 될 테지. 그중 홀로 움직이는 오로성이 있다면 그 오로성을 납치해버리면 된다. 라고 말하며 비상한 지능을 보이며 세계 정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로성을 납치하여 뭘 할 거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꽤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확실하진 않지만 오로성은 악마 열매로 획득한 힘과 그들이 가진 원천을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즉 나처럼 두 개의 능력을 가진 셈이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흡수한 것처럼 그들이 가진 원천을 알 수 없는 힘을 흡수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을 테지.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오로성들을 떠올리며 분명 그들은 두 개의 능력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티치. 라고 말했고 티치는 하하하, 죽음 따윈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지. 두 개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했는가. 이번에도 나는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로성은 워큐리를 예로 들자면 악마 열매 능력으로 터득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이라는 힘을 가졌으며 자신의 고유한 능력인 봉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티치의 예상이 적중하였으며 이론상 티치는 악마 열매 능력이 아닌 워큐리의 고유의 능력이 봉이라는 힘을 흡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티치는 어인섬으로 오게 될 오로성을 처치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제2의 정상회전에서 본 그들의 힘은 실로 대단했다. 어쩌면 검은 수염 해적단 전원이 덤벼도 오로성 한 명을 잡아내지 못할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달리 계획이 없잖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러 가자고. 분명 그 녀석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로저의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금사자 시키. 라고 소리쳤고 시키를 자신의 동료로 영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뒤 자취를 감추었다. 해군도 놈을 추적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지. 스트롱월드라고 불리는 공중에 떠있는 섬에 살고 있다는 정보는 있다만 스트롱월드의 소재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시키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구잔, 이 신문을 봐라. 해군 G2 지부가 최근 누군가에 의해 괴멸되었다고 하더군. G2 지부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가 G2 지부의 건물들을 통째로 던진 듯한 흔적이 있다. 정체를 감춘 채 해군 지부 하나를 괴멸시킬 만한 무력과 건물을 통째로 들어올리는 능력. 나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전 세계에 몇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행방이 묘연했던 놈은 금사자 시키뿐이지. 그래, 세계가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금사자 시키 역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다. 그놈의 목표는 세계의 왕이 되는 것. 하지만 로저에게 패하며 꿈이 좌절되었지. 그놈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딜을 한다면 분명 상상치 못한 빅딜이 성사될 거다. 라고 말하였고 아오키지는 해군대장인 자신도 티치의 선원이 되었는데 해적 출신인 시키가 그러지 못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정말 G2를 괴멸시킨 남자가 금사자 시키가 맞다면 스트롱월드는 G2 근처 상공에 있겠군. 라고 말하였고 검은 수염 해적단은 곧바로 시키를 만나기 위하여 해군 G2 지부 근처로 향합니다. 루피는 조로 에이스 등의 엄호를 받으며 신의 기사단의 경비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단번에 판기아성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판기아성 내부를 둘러보며 얼마 전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 내부를 떠올리며 뭐야, 라프텔이라고 불렸던 해저 도시 속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잖아. 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가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문은 공백의 100년 이전 엘레페리아 왕국과 조이보이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판기아성을 건축할 때 엘레페리아 왕국의 성과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루피가 판기아성 내부로 진입한 이후 경비병 여럿이 루피를 둘러쌌고 밀짚모자, 더 이상의 진입은 허락하지 않겠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곳, 해적 따위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폐양색 폐기만으로 경비병 전원을 기절시켜버리는데 성공한 뒤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가 나타났고 겐타이는 루피를 막아서며 역시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인가. 판기아성의 경비병들은 사이버폴 요원 중에서도 유능한 자들인데 폐양색 폐기만으로 이들을 기절시키다니 세계의 끝에 온 걸 환영한다 밀짚모자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너는 기절하지 않았군. 제법 강한 녀석인 것 같은데 너 나랑 싸울 거냐?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싸우고 싶진 않다만 그러면 그분을 볼 면목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의 복부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겐타이는 애시당초 루피를 제압할 목적이 아닌 밀어낼 목적으로 공격한 것이었기에 루피와 겐타이는 사교의 광장으로 함께 굴러떨어집니다. 로우가 데이모스와 혈투를 벌이는 사이 키드는 자신이 가니메데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키드는 로우보다 대결의 시작 자체는 늦었지만 자신이 반드시 먼저 가니메데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 역시 빠르게 키드를 쓰러뜨린 뒤 데이모스를 지원하려 하였기에 키드와 가니메데의 대결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거대한 세포 덩어리로 변신하였고 이는 마치 마젤란의 능력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니메데는 거대한 세포 덩어리로 변신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유해한 세포 덩어리들을 증식시키며 마치 맹독과 같은 형태를 띈 이후 곧바로 키드를 향하여 주먹을 뻗습니다. 하지만 키드는 공중으로 점프해내며 가니메데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뒤 지독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군 슬라임 자식 이라고 소리친 뒤 일렉트릭 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들을 응집시켜 거대한 공의 형태로 변환시킨 뒤 자신의 무장색 패기를 둘러 코팅을 시킨 뒤 가니메데에게 던져버렸고 가니메데는 세포의 주먹을 사용하여 키드의 공격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키드의 일렉트릭 볼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었기에 키드의 공격이 가니메데의 주먹에 닿는 순간 가니메데는 감전되며 일시적으로 행동제약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니메데는 세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르게 피부를 재생시키기 시작하였고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피부를 모두 재생시킵니다. 하지만 키드는 가니메데가 피부를 재생시키는 동안 댐드 펑크를 사용하며 무수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응축시켰고 가니메데가 피부를 재생하자마자 이제 끝이다 슬라임 자식아 라고 소리친 뒤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공격하였고 가니메데는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능력이 해제되며 인간형으로 돌아왔으며 전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가니메데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가니메데에게 다가온 이후 펑크 어사인을 사용하여 가니메데를 공격하였고 가니메데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드보다 조금 더 먼저 데이모스를 쓰러뜨린 로우는 건물 위에서 키드를 내려다보며 이제 끝난 거냐 기다린다고 지루해 죽는 줄 알았군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먼저 대결을 시작한 주제에 동일한 시간에 시작했다면 분명 내가 더 빨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지은 뒤 쌍디를 구해내기 위하여 쌍디가 붙잡혀 있는 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루피, 조로, 에이스 등이 성지 마리조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하늘하는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철룡인들의 신물이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이 그려진 철룡문을 향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렸고 철룡문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철룡인 몇몇은 이를 보며 경악하며 악마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 자식 철룡인들의 신물을 부수다니 저 녀석은 사형이다이 아니다 사형으로도 부족하다이 온몸을 잘게 썰어버려야 한다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여전히 역겹군 기생충 같은 녀석들 세계의 신이라는 자들이 조금만 위험하니 누구보다 먼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주제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라고 말한 뒤 철룡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철룡인들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가 나타나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며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를 튕겨버렸고 드래곤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퀘이사를 바라보았고 드래곤조차 퀘이사는 처음 봤기에 누구지 니 녀석은 이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오랜만이로군 누군가의 공격을 막는 것은 공백의 100년 이후 처음인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흠칫하며 공백의 100년 이후 처음 설마 공백의 100년을 살아온 세계정부의 관계자인 건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는 나는 맨마이어 왕국의 왕 맨마이어 퀘이사 네로나이 무성을 도와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이다이 라고 말했고 철룡인들조차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맨마이어 네스타성은 그 말이 사실이냐이 허면 본좌께선 창조주냐이 입니까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맨마이어 가문인가 저 녀석에게 느껴지는 기운이 강력하군 너희들은 버텨내지 못할 테니 모두 도망쳐라 벌레 따위에게 목숨을 잃는 것은 수치다 라고 말했고 철룡인들은 일사천리하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이무 오로성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이 아직 남아있다니 설마 릴리 여왕을 제외한 20인의 왕들이 모두 살아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아니 나와 오로성을 제외한 모든 창조주들은 네로나 이무성에게 숙청당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퀘이사는 천룡인들이 거의 다 도주한 것을 확인한 뒤 드래곤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검을 꺼내들었고, 퀘이사의 검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최상 명검인가 분명 세계에 12자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최상 명검이 12자루밖에 없다고 알려졌지만 대다수의 인물들이 최상 명검을 가진 것은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확실히 살아온 세월이 짧으니 식견이 좁군. 최상 명검이라는 말은 애송이들이 붙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진정한 명검은 수식어 따위에 집착하지 않아 최고의 명인이 사용하는 명검이야말로 곧 최상 명검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드래곤은 확실히 최강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최상 명검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알겠군 이라고 말하고, 퀘이사는 자신의 검의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퀘이사의 검은 순식간에 형태가 사라지며 마치 블랙홀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조차 겨우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퀘이사는 빛마저 집어삼키는 블랙홀의 힘, 시간의 법칙마저 무시하는 우주의 광활함, 끝을 보는 것조차 무시하는 우주의 거대함, 한낱 인간 따위가 우주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의 능력이 자연계의 악마 열매, 우주 열매라는 것이 밝혀지며 드래곤과 퀘이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가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한 이후 전 해적왕 겐타이와 마주하게 되었고, 곧바로 루피와 겐타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겐타이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우선은 루피의 전력을 탐색하려 하며 자신의 능력을 숨겨둔 채 패기만을 활용하여 루피와의 대결에 임합니다. 한편 루피는 겐타이를 크게는 견제하지 않고 있었고,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상대가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공으로 바꾸며 순식간에 탄성을 이용하여 겐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의 주먹을 맞받아쳤으나 루피의 주먹이 겐타이의 주먹보다 강했기에 겐타이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이시시시 설마 그게 끝은 아니지 라고 물었고, 겐타이는 다시 전장에 복귀하며 이런 주먹은 처음이군. 느껴지는 기운만 보더라도 오로성조차 아득히 넘어섰고 그분을 제외한다면 확실히 네 상대는 없겠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설의 조이보이를 직접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오늘 이 녀석을 보고 그 한을 풀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겐타이가 자신을 칭찬해주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었지만 루피 역시 상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시급했기에 곧바로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며 겐타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거대화를 진행하였고, 루피의 크기는 순식간에 마리조아에 있는 건물들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붉은색 액체들로 뒤덮였고 머지않아 건물들이 모조리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뭐지 설마 마그마인가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내가 먹은 악마 열매 는 PP 열매, 나는 피를 다룰 수 있는 피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루피는 피를 다루서 뭐하기에 쌍디가 먹었다면 음식 손질할 때 피를 빨리 뺄 순 있었겠네 라고 말하며 농담을 하며 웃음을 보였고, 겐타이 역시 루피의 농담에 빵 터지며 뭐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말이야 PP 열매는 전투에도 유용하다고. 생명체라면 누구든 필연적으로 체내에 피가 존재할 것이지 나는 PP 열매 각성을 통하여 타인의 혈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한 뒤 블러드 타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심장에 공급되는 피의 순환을 멈춰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며 루피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겐타이는 루피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이후 루피 정도의 강자가 고작 악마 열매 능력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했기에 잠시라도 틈을 허용한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루피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PP 열매의 능력을 억제하며 자신의 심장에 곧바로 혈액을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엄청난 폐양색 패기의 위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여과 없이 방출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로 다가오던 겐타이는 형체가 사라지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매우 멀리서 피신 중이던 천룡인들이 모두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루피의 패기는 성지 마리조아 전체를 뒤덮을 만큼 강력했기에 성지 마리조아 곳곳에서 한창 전투를 벌이던 이들 역시 루피의 패기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허의 옥자에 앉은 채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느끼며 과거 조이보이의 기운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우와 조이보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루피의 폐양색 패기를 직격타로 맞으며 형체
정체가 분리된 겐타이는 PP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곧바로 자신의 신체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이런 위력이라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 나타난 겐타이를 보며 체내를 공격하는 공격은 오랜만이네, 깜짝 놀랐잖아 라고 소리치며 웃음을 지었고, 겐타이는 그런 강함을 가지고 순수한 아이처럼 웃는다라, 정말이지 전투의지를 상실시키는 녀석이군 이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루피를 향하여 주먹을 날렸고, 루피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겐타이의 주먹을 맞받아쳤고, 루피와 겐타이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집니다. 위블은 마르코 에이스를 따라 상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위블은 상지 마리조아에 도달하자마자 매우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건물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여기가 천룡인들의 본거지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고 소리친 뒤 괴력을 사용하며 건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이퍼폴 요원들이 달라붙어 전 칠무의 위블을 저지하라, 성질을 박살내게 놔두어선 안된다 라고 말하며 일제히 위블을 향하여 총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위블은 타고난 신체를 바탕으로 사이퍼폴의 총을 모조리 버텨낸 뒤 너네들 뭐야 아프잖아 라고 소리친 뒤 사이퍼폴 요원들을 향하여 언얼러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능력을 사용하며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자신의 이빨을 사용하여 위블의 팔을 깨물어버린 뒤 위블을 땅에 처박아 버렸고, 포보스는 방금 전 밀짚모자 루피에게 어이없이 당했지만 이 녀석한테는 지지 않겠다, 나는 벤베크맨과의 대결 이후 능력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흰수염 주니어 오늘 니놈을 죽여주마 라고 말하였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의 각성에 성공하며 목 주변에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생겨났고 덩치도 이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위블은 뭐야 공룡이야, 생각보다 멋있는데 라고 말하며 조금은 엉뚱한 모습을 보였고, 포보스는 나 정도는 위협되지 않는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걸 생각하지조차 못할 만큼 멍청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위블은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적은 적 공룡이라 해서 안 봐줄 거라고 라고 소리치며 빠른 속도로 포보스에게 달려왔고, 포보스와 위블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루피는 겐타이를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겐타이는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은 애진작 포기하였지만 아무런 데미지를 넣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였고, 혈마 계약을 사용하여 고대의 마왕 중 한 명이 혈마로 변한 이후 루피를 압박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겐타이의 최후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혈마의 저주를 심으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무장색 패기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겐타이의 공격이 쉽게 파괴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루피의 복부에 혈마라는 한자가 새겨졌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은 무장색 패기로도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지, 고대의 혈마의 힘을 활용한 궁극의 비기, 물론 너 정도 실력자에게 능력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의 복부에 적힌 한자가 붉게 빛나며 루피는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였고, 이후 겐타이의 뒤에서 혈마의 형상이 나타나며 혈마는 날카로운 낫을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상처를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겐타이는 혈마 잠식을 사용한 대가로 생명력이 크게 줄어들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이 정도면 밥값은 했다고 안 그렇소 라고 말하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겐타이는 루피에게 1마리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했기에 이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겐타이의 혈마 잠식을 허용한 뒤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하며 복부에 꽤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초회복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며 마리조아 전체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 일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저 시끄러운 리듬은 뭐냐이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겐타이 역시 해방의 드럼을 들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혈마에게 대화를 걸며 아마 우리 둘 다 여기까지인 것 같군. 이무도 그렇고 저 녀석도 그렇고 우리로선 닿을 수 없는 벽이군 이라고 말했고, 혈마는 나약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로군. 그런 생각으론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너 따위가 시대를 풍미한 해적왕이라니 믿기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겐타이의 의식을 뺏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정신력만큼은 확보했기에 아니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 뿐이다. 이놈도 토트무지카도 고대의 마왕이라고 불리는 놈들은 모두 조이보이와 류마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봉인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겐타이에게 빠르게 다가왔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정말 강한데 해적왕이라고 불릴만 했어 라고 말한 뒤 폐양색 패기와 고무고무 총을 동시에 방출하며 겐타이의 복부를 정확하게 강타하는 데 성공하였고, 겐타이는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피를 토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겐타이를 강적으로 인정했기에 단숨에 겐타이를 끝내버리기 위하여 구 3대장의 획공기마저 뚫어버린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성지 마리주와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루피는 사규의 광장 일부와 함께 겐타이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막아보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겐타이는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사규의 광장과 함께 처박혀버렸고 겐타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푼 뒤 이시시시 꽤 강한 녀석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물을 잡아내기 위하여 다시 판게아 성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드래곤과 퀘이사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 능력자이며 퀘이사는 우주 열매 능력자이기에 이들의 대결은 하늘과 우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퀘이사는 드래곤과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하늘의 힘을 다루는 이 녀석과 우주의 힘을 다루는 내가 격돌하게 된다면 성지 마리주아가 남아나질 않겠군. 장소를 옮기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늘의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드래곤과 자신을 빨아들이며 오존층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려 저항하려 했으나 퀘이사의 무장색 패기가 드래곤을 아득히 능가했기에 드래곤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실패하였고, 드래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정도 존재는 오로성, 루피, 조로 정도밖에 없었는데 설마 신원 미상의 이 남자가 그 정도 남자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퀘이사의 등 뒤에는 이무, 루피, 조로, 워큐리, 세턴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드래곤은 퀘이사의 강함을 직시하였지만 혈군의 대장답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도의 강자라면 자신이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퀘이사를 향하여 번개를 떨어뜨리며 퀘이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블랙홀을 생성해내며 드래곤의 번개를 그대로 흡수해버렸고, 이후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다가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 역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퀘이사의 주먹을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늘이 갈라지긴커녕 어떠한 충격과도 생겨나지 않았고, 드래곤은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곳은 나의 능력으로 생겨난 진공 공간, 한 줌의 산소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 헌데 버텨내는 것을 보니 이놈의 패기도 수준급이군. 어중이 떠중이는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그렇다면 이곳이 진정한 진공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능력으로 완벽한 자연을 구현해낼 순 없다 라고 소리친 뒤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퀘이사를 공격하였고, 퀘이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퀘이사는 드래곤의 갤럭시 임팩트를 허용한 이후 몸이 산산조각나며 흩어졌으나 이내 다시 몸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확실히 혁명군을 이끄는 수장답군. 세계정부를 이토록 위협한 집단은 많았다만 사상을 건드리면 계몽된 세계를 바꾸려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세계정부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듯이 말하는군. 니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먼 옛날 조이보이와 엘레페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네로나 왕국의 왕 이무와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이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불로불사의 능력을 가진 녀석이 이무와 오로성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다는 건가? 세계정부에는 너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더 있지? 설마 20인의 왕들이 모두 살아있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아니 20인의 왕들 중 13명은 사망, 릴리 여왕 역시 사망했을 테지. 현재까지 살아있는 건 이무와 오로성, 내가 전부다 라고 말해주었고, 드래곤은 나에게 그런 것을 순순히 말해주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며 퀘이사가 자신의 질문에 순순히 답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나는 이무 녀석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벌레가 금기된 사실을 알게 된다 한들 무슨 위협이 되지? 어차피 벌레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말이야. 드래곤 니 녀석 역시 마찬가지다. 니 녀석이 공백의 100년에 대해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지? 이무는커녕 나에게도 닿지 못하는 벌레가 세계정부라는 초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극도로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두렵나 보군. 혁명군과 연합군, 특히 밀지모자 루피의 진격이 말이야. 니 녀석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과 퀘이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퀘이사와 드래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퀘이사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한 뒤 폐양색 패기를 번개와 함께 방출시키며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번개를 퀘이사를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다시 한번 블랙홀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번개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강력한 폭풍을 소환하며 퀘이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퀘이사는 블랙홀을 소환해내지 못하며 드래곤의 번개를 완벽하게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퀘이사는 우주의 법칙 시간 역행을 사용하여 시간을 잠시 되돌리며 자신의 상처를 일부 치유해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시간마저 초월한 것인가, 하지만 길어봤자 1, 2초 정도군 라고 말하며 퀘이사의 기술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해내갑니다.